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진우입니다. 지난주에는 경제지표 관세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1월달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PPI의 주요 항목들과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가 또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그리고 모든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이제 시장이 점점 더 주목하게 될 종전 이슈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4.5%를 중심으로 급등락을 거치고 있는데 이 종전 이슈가 금리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함으로써 종전을 빨리 이뤄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갈등이라든지 얼마나 평화협정이 잘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베팅 사이트에서는 90일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을 한 35%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초만 하더라도 20%에 불과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종전 가능성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장은 다양한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전 기대감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조는 지난주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은 사실 미국 경제보다도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유럽 경제의 비용 측면, 즉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유럽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만약에 종전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게 되면 유럽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탓에서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난주에 관찰이 됐습니다. 천연가스는 미국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는데 이제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주에 조금 급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결국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파이프관이 다 막혀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활로가 생기게 되면 천연가스의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재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당연히 유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하락이 유가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1월 초에 바이든 정권이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조금 제한하는 제재들을 가해를 했었는데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한 제재가 좀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도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때부터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이제 공언을 해왔고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도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그것이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전 협상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유럽 증시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미국 주도의 주가 상승세를 최근 몇 년 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미국 성장만 좋고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미국 주가를 끌어왔는데 최근에는 유럽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2024년도 7월 이후로 놓고 보면 오히려 유럽과 미국 주가의 상승률이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연초부터는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에는 결국 종전 기대 플러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유럽 경제는 긍정적이고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럽 주식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종전 이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파급 효과가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유럽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면 다양한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국 채권 시장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종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비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는 불필요한 국방비는 줄이겠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더 늘림으로써 미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도 똑같고 유럽에게도 똑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반스 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은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자국의 국방비를 최대한 효율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 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좀 살펴보면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생기는 것인데,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은 이 국방비에 기인을 합니다. 저희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보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국방비, 굉장히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항목들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사실인데, 최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국방비가 조금은 효율화될 가능성을 시장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국방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조금 감축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축소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12호 의회 예산처에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국방비를 줄이는 방안들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최근 몇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정말로 이 국방비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부서가 국방부에도 관여하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고, 여러 가지 국방부 내에서도 기후변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지출들은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와 같이 동맹국들에게 군사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감접적으로 미국의 국방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 전후부터 지금까지 장기금리가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는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미국 의회와 정부는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채권 시장의 우려를 자극해왔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그런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나왔던 시그널 중에 하나가 2월 초에 발표됐던 국채 발행 계획이었는데, 그때 재무부 장관은 국채 발행 부담을 굉장히 낮춰주는 결정을 했고, 이후에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우리라고 하면 트럼프와 자신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장기금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러 방면으로 재정적자 축소 의지가 시장에 신뢰를 주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전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종전 이슈라든지 재정적자를 축소하려는 강력한 움직임들이 장기금리 하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